혹시 이 광고들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모델이 당대 최고의 아이돌이었던 그런 광고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스마트라는 그 특유의 멜로디가 아직도 생각날 정도로 광고가 자주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아이돌 따라서 브로마이드 한 장 받으려고 교복 사는 건 기본이었고요. 학교에선 335 모여서 교복 브랜드별 그룹을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뭐 재미삼아 한 거였지만요. 그러면 요즘은 어떠세요? 아마 교복 광고 자체를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광고도 매장도 심지어 생각해보면 입고 있는 학생까지 줄어든 기분인데요.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 같죠.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지금 한국의 교복 산업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전엔 4대 교복 브랜드로 불리던 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이 브랜드들 매출 감소가 심각하거든요. 4대 브랜드 중에서도 항상 1등으로 평가받던 아이비클럽, 2005년에 작성된 이 기사를 보면요, 2001년 설립하자마자 446억 매출을 기록하고 2004년엔 984억, 2005년엔 10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2012년에 작성된 기사는 이래요. 국내 학생복 시장의 전체 매출 규모는 약 3,500억에 이 중 85%를 4대 교복 업체가 점유하고 있다고요. 경쟁이 최고조인 이 시점에도 아이비클럽 매출은 700억에 달하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도 아이비클럽의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당기 매출이 510억인데요. 그래봤자 얼마 안 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물가가 올랐거든요. 단순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봤을 때도 2010년에 비해 2024년 물가가 20% 넘게 상승했고요. 짜장면 값 기준으로 보는 실질 체감 물가는 2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실제로 인터넷 카페에서 교복값 얘기하는 게시물들 중엔 6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기억하는 교복값이 15년 전에 30만 원 수준이었는데 눈대중으로 봐도 최소 2배는 오른 가격으로 보입니다. 이상하죠? 가격이 이렇게나 올랐는데 매출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게요. 아니, 아무리 저출산에 학생이 준다고 해도요, 그래도 학생들은 교복을 입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나 차이 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브랜드 이야기, 오늘 주제는 몰락하는 교복 시장입니다. 교복, 우리나라에선 사실 딱히 기분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복이 되기까지 중요한 변곡점이 2번 있었는데요. 그 계기가 둘 다 씁쓸하거든요. 1886년 이화학당에서 여학생들이 다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걸 시작으로 한국 교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남학생은 1898년 배제학당에서 입은 방복이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복 형태를 제대로 갖추기 시작한 건 1904년 한성중학교에서 검은색 두루마기와 띠, 모자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얼마 못 갔어요. 아까 말한 첫 번째 변곡점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됐거든요. 1939년 일제는 전시체제 강화라는 명분을 들먹이면서 남학생들에게 국방색 국민복을 입히기 시작했는데요. 수업과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투복 같은 옷이었어요. 그리고 광복 후 우리가 아는 옛날 교복 스타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이랑은 달리 전국 학생들이 입는 교복이 모두 똑같이 생겼어요. 일제시대에 잔해가 남아서 그랬던 겁니다. 검정 고무신 기철이가 입는 교복 스타일이죠. 이때는 대학생들도 그리고 교복을 입었습니다. 웬 대학생이 교복을 싶을 수도 있겠지만요, 대학 문화에서는요, 당시엔 이게 꽤나 자부심이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20%가 채 안 됐거든요. 아무튼 이 상태로 60년대 들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은 특이점이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야 그래도 박정희가 나라를 살렸다, 경제성장의 1등 공신이다. 하지만요, 당시 세대 사람들에겐 커다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규제가 너무 심했거든요. 과도한 중앙 집권 체제에 기반해서 두발 단속부터 복장 단속까지 극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슬슬 대학생들이 교복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교복을 입는 게 필수적이지도 않았고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교복을 입어왔는데 또 입고 싶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65년 발간된 이 신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교복을 입으면 유니폼이란 제약감을 느껴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20세 이상이면 법정으로도 성인인데 양복을 입어서 어른같이 행동하고 싶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1983년 교복 산업을 제대로 뒤집을 사건이 터지는데요. 두 번째 변곡점입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 보면요, 덕선이, 정환이, 선우, 이 주인공 캐릭터들이 교복을 입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학생인데 모두 사복을 입고 등교를 하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 시행한 교복 자율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이미
이미지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자유를 내세운 정치를 했거든요. 3S라며 국민들에게 유흥거리를 주고 규제를 풀어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뭐 규제를 풀었다는 표현도 무색한 게 결국 독재 정권 이미지 지우려고 강제적 자유를 한 거지만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하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안 입으니 주 5일 입고 나갈 사복이 필요했고요. 한창 꾸미는 걸 좋아하는 나이다 보니까 가게 부담이 만만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교복 착용을 허용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교복 착용을 맡겼는데 1993년에는 전국 학교의 83%가 다시 교복 착용을 하기로 선택하죠. 이렇게 교복이 다시 교실 안에 자리 잡으면서 옷에 이름표가 붙기 시작합니다. 브랜드가 붙었거든요. 스마트,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이른바 4대 교복 브랜드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약 3,500억 원. 이 중 85%를 내 브랜드가 차지합니다. 자켓 안쪽 무늬를 보면서 너는 뭐네, 나는 뭐네 나누기도 했고요. 겨울만 되면 네이버 지식에는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물어보는 게시물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교복 시장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사실 여기에도 크게 작용한 건 코로나인데요. 코로나 유행 시기 동안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게 됐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계속 연장되면서 아예 교복이 필요 없는 세대가 생겨버린 거예요. 동시에 이때 세계적으로도 등장한 트렌드가 원마일웨어입니다. 잠옷은 아닌데요. 요 앞에 나가기까진 문제 없는. 그래서 이때 크록스 매출이 3배가 넘게 올랐다고 하죠. 이 개념이 교복 문화까지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는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주로 입고 교복 제대로 갖춰 입는 건 졸업사진이나 행사날밖에 없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 문제는 가격입니다. 교복 한 벌 맞추는데 들어가는 돈 요즘 얼마인지 아시나요? 상하이 기본 세트에 외투, 조끼, 체육복까지 하면은 60만 원은 우습고 100만 원도 웃도는 현실입니다. 물론 지원금이 3, 40만 원 있다고는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 와중에 공정위에서 교복 업체들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는데요. 사실 100만 원이면요. 질 좋은 맞춤 정장도 할 돈이거든요. 그런데 교복 재질은 아무리 잘 쳐줘도 맞춤 정장급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어느 정도 올려치기는 있을 거라 생각은 했다만 이때부터 브랜드 교복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복 구매 방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물려받는다는 말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옛날엔 형제자매 있는 게 아니면 물려받는 거 싫었거든요. 괜히 나눔받는 그런 느낌의 새 거 입고 싶고요. 그런데 이젠 그런 느낌이 좀 희석됐어요. 원래도 있긴 했지만 학교에서 기증해주는 시스템이 훨씬 활발해졌고요. 그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예전과는 다릅니다. 또 중고거래, 당근마켓에 교복 키워드로 검색해보면요. 우리 동네 중고등학교 교복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떠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가격보다 더 중요한 부분, 문화입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거든요. 일단 대부분 학교에서 규제가 옅어졌으니 교복은 바지만 입고 상의는 편한 옷 입는 그런 조합이 많아지는가 하면 여학생이 남학생 바지를 입는 경우도 늘었어요. 동시에 문화 자체가 변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엔 교복이라는 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교복 위에 아디다스 저지 입고 노스페이스 패딩에 데상트나 키플링 고릴라 인형 가방까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슬리퍼도 뭐가 이쁜지 친구 거 빌려 신어보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교복 이쁘게 입고 다닌다는 느낌 전혀 들지 않습니다. 추리닝 바지에 교복 셔츠 입고 다니거나 교복 갖춰 입는다고 해도요. 보기 불쾌할 정도로 치마를 짧고 타이트하게 줄이는 경우가 많죠. 틱톡에서도 교복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과도할 정도로 몸매만 노출하는 게시물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교복 업체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특히 2015년에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라는 학교가 주체적으로 공동 구매하는 방식이 채택되고부터요. 2020년 들어서는 4사 매출 총액이 1,800억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렴하게 팔아야만 학교의 선택을 받으니까 마진도 떨어졌고요. 이제 중요한 건 학생들한테 선택받는 게 아니라 학교의 선택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고가의 아이돌 모델보단 비용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을 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복 패션은 그냥 트렌드 변화가 아닙니다. 심리학의 준거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준거 집단이란 내가 따라하고 싶은 집단인데요. 이들과 같은 소속이 될 경우 자부심이 확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당대의 교복 광고가 이걸 굉장히 잘 살린 거고요. 그런데 아이돌 광고의 노출이 확 줄면서 학생들이 준거 집단을 상실하게 됐고요. 교복은 기능을 잃기 시작한 거죠. 그럼 사실상 기능을 잃고 있는 교복, 앞으로 교복은 사라지게 될까요? 실제로 아이수가 줄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하고 지방의 소규모 학교들은 아예 교복 납품 업체를 못 구할 정도가 된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뭐 가능성이 없지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전두환 정부 시절처럼 교복이 사라지면 생길 빈부격차, 이게 꽤 크거든요. 지금은 모두가 편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간다고 했죠. 생활복, 체육복, 심지어 자기 사복까지 섞어 입는 시대. 그래도 기본적으로 바탕은 교복이라는 말인데요. 이 교복 위에 얹을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질수록 가정의 소득 수준을 드러낼 요소가 많아집니다. 명품 패딩, 한정판 스니커즈, 같은 반 친구끼리 나란히 앉아있는데 누구는 교복 위에 명품을 입고 누구는 물려받은 낡은 점퍼를 입죠. 여기에 교복이 빛을 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복이 있으니까 겉은 몰라도 그래도 그 속에는 같은 걸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 도시락으로 빈부가 나눴었지만 학교 급식이 등장하면서 그런 격차가 사라졌던 것처럼 교복도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동일한 복장은 소속감과 동질감을 강화시키거든요. 아무리 사소한 속성이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구성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격차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해질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아이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희 채널 몽클레르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2024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 그리고 아이수가 줄면 한 명에게 들어가는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한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가정이 늘어났고 이게 아동 명품 시장을 전례 없이 과열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교복 브랜드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점포들은 하나둘씩 문 닫는 것 같은데 브랜드도 추억 속으로 사라질까요? 실제로 아이비 클럽의 매출은 물가가 올랐는데도 반토막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런 매출이 확 오른 브랜드가 있습니다. 엘리트 학생복, 해외로 진출을 했거든요. 잠깐 해외 교복 문화를 보자면요. 흔히 외국은 다 사복 아니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 맞지도 않습니다. 일단 미국은 대부분 사복이에요. 대신 사립학교나 일부 공립학교는 유니폼을 정해서 입도록 합니다. 근데 그 유니폼이라는 게 한국처럼 정장형 교복이라기보단 폴로 셔츠에 치노 팬츠 같은 캐주얼한 조합이 대부분이에요. 영국이나 일본은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영국은 명문 학교일수록 교복을 입습니다. 교복 이꼬르 규율이라는 전통이 워낙 강해서 이튼 컬리지나 헤로우스쿨 같은 명문 기숙학교는 정복 수준의 유니폼을 유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모자, 넥타이, 정장 외투까지 다 맞춰 입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다운 차림이라는 문화적 상징이 있어서 중고등학교 대부분은 세일러복, 블레이저, 교복 바지 같은 정형화된 스타일을 입죠. 그리고 중국, 지금 중국의 학령 인구는 3억 명에 달합니다. 2023년 기준 초등학생만 해도 1억 명이 넘죠. 그리고 중국의 교복은 아직도 그냥 체육복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류 드라마나 K-팝이 퍼지면서 한국식 교복에 대한 선망이 생겼고 중국의 국제학교나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한국 교복 스타일 도입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국 업체가 진출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상황을 예견한 건지 10년 전에 엘리트와 스마트가 손잡고 중국 공략에 나섰는데요. 스마트는 당시 한한령의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은 엘리트 쪽 소식만 들리고 있어요. 심지어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한국 연예인 모델을 앞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엘리트는 스포츠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활발하게 눈에 띄는 움직임이 프로야구단과의 협업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올라온 엘리트 분기 보고서를 보자면요. 매출 및 수주 상황,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품 매출이 스포츠 분야에서 200억에 달합니다. 매출 총계는 총 1000억에 달하고요. 반면 스마트 학생복 최근 자료에서 매출이 600억, 스쿨룩스는 500억 수준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전혀 성장하지 못한 수준이죠. 결국 교복 회사들은 사라질 게 아니라면 엘리트처럼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단체복을 만드는 경험이 있으니 승무원 유니폼처럼 단체복을 수주받는 회사로 변신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복 자체를 폐지할 게 아니라면 사실 지금의 교복 시장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복은 있는데 학생들은 안 입고 가격은 비싼데 품질은 애매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교복에도 으뜸 50 안경 같은 거품 없는 브랜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실용적인 디자인에 가격은 정직하고 품질은 기본 이상인 브랜드 말이죠. 지금처럼 입찰 최저가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이런 브랜드가 등장하기 어렵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교복 착용률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복 디자인을 교복 회사가 먼저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으면 10년에 한 번 정도 학생들이 투표로 직접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자기가 고른 교복을 입게 되는 거니까 만족도도 높아지고 강제로 입히는 교복이 아니라 내가 고른 교복이 됩니다. 이런 투표 과정에서 집단적 선호가 강화되는 극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할 거고요. 극화된 분위기가
정체성을 만들어주기도 하겠죠. 동시에 학생 수가 적어서 교복 납품을 못 받는 학교도 이 같은 디자인을 선택해서 공동 생산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교복은 한 세대의 끝을 또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박정희 정부의 규제, 전두환 정부의 강제적인 자율화,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 개인적으로 다음 문화에서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도입될 차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코로나 이전 모습 정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복의 강제와 자율,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복을 입을 땐 어떤 문화가 유행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브랜딩 스튜디오 텔리월드에서 운영 중입니다. 팔리는 브랜드, 똑똑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와 이메일 주소는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세상의 모든 브랜드 이야기는 매주 토요일 업로드되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